안녕하세요. 알기시움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최근에 이제 혁신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치료제들이 개발되기 위한 크리스퍼카스9이라든가 NGS,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유도진화라는 그런 실험 방법들이 이제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그 유전자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연 옛날에 얘기로만 되던 그런 치료제들이 사람 몸에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도들이 2017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치료제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아니고 그야말로 유전자 치료제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다가 필요한 유전자를 벡터에다 넣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존재를 하면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귀질환, 그 전에는 방법이 없었던,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그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명은 굉장히 짧고 치료제는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삶의 질이 굉장히 개선이 됐던 거죠. 여기에 따라서 FDA가 의미가 있다. 암이라든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과거에는 얘기로만 돼 있었는데 분석 도구와 DNA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는 표준화되고 믿을만하다라는 과학적인 확신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변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많이 뽑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빅파마,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한테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혁신 치료제 신속 개발 및 심사 제도를 많이 송구합니다. 최근에 사노피하고 소비라는 회사가 혈우병 A 치료제를 우선 심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혈우병 치료제라는 게 희귀병입니다. 그리고 이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고,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해갖고 XY 염색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X 염색체의 특정 부분이, 특정 유전자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고장나면은 뭐가 잘 안 만들어지죠?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하나도 없는데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유전자는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단백질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유전자가 잘못되면 단백질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메신저 RNA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되면 메신저 RNA,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잘못됩니다. 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냐면, 피가 나면은 이 피가 멈추도록 하는 응고인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 피가 상처가 나면 계속 응고가 없으니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잘못된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환자는 어떤 특정한 피를 멈추게 하는 단백질이 생성이 안 되는구나. 유전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메신저 RNA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DNA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도는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쪽으로 다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노피하고 소비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동물 세포주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미드라는 데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만드는 이유는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유전자는 화학적으로 사람들이 합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RNA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해서 플라스미드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미드라는 벡터를 다시 우리가 만든 세포주에다가 넣어서 증폭을 시키는 거죠. 즉 배양을 합니다. 그럼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 유전자가 단백질을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단백질들만 다 끌고 옵니다.
이 치료제가 에파네소토콕 알파라는 이런 치료제 이름이고요. 이 치료제가 임상을 다 거쳤고, 그래서 이제 약으로 승인을 해주세요라는 이제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되면은 어떤 특혜가 있냐면, 표준적으로 심사를 하는 기간이 10개월인데 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심사 대상으로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10개월을 6개월로 단축시켜줍니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이 또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제도를 또 만드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파네소토콕 알파라는 기전이 그동안 그 신속개발 및 심사 제도에 어떻게 혜택을 받고 왔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17년에 가장 먼저 희귀질환 치료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개발비 세액공제, 즉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허가심사 수수료를 감면한다든가, 그리고 특히나 아주 유리한 거는 퍼스트인으로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특허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7년간을 더 독점권을 줍니다.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거죠. 두 번째는 2021년도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FDA하고 미팅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임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하고 싶다 그래갖고 뭐 전화로 질문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미팅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니와 그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부여된다는 건 굉장히 유리하고 임상을 진행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5월 달에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혁신치료제는 대단히 특혜입니다. 뭐냐면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패스트 트랙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면서 임상 일상부터 집중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즉 향후에 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계획을 후기 단계의 임상 계획까지도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 치료제로 이 지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물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심사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심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의 현저한 효능과 이제 부작용의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이러한 개선이 아주 뚜렷하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선심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희귀질환이라든가 암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부여하면서 이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빅파마 중심으로 해서 암이라든가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신약 승인을 받은 치료제의 약 60%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신속개발 심사 제도의 혜택을 60%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6개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치료제, 즉 암이라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 사누피하고 사비의 그 혈우병 치료제를 예로 들어서 신속개발 심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중요한 임상이라든가 신약 개발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다라는 점을 우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임상 현황, 그 다음에 경쟁력을 확인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용어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번 시간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